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은 상상하지 말라. 상상하지 말라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네, 8가지, 무려 8가지에 대해서, 근데 뭐 간단한 내용들이라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고요.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쇼핑몰에 맛집이 늘어난 이유. 두 번째, 처음부터 상상하지 말라. 세 번째, 부산에서 씨앗호떡 장사. 네 번째, 어떻게든 달라야 한다. 다섯 번째, 특성과 효용을 알려라. 여섯 번째, 사람들의 감성을 보라. 일곱 번째, 맛집이 되어도 분점을 내지 마라. 여덟 번째, 전문성과 감은 다르다. 라는 내용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에 맛집이 늘어난 이유. 하여튼 쇼핑은 많은 경험이 포개지는 행위다. 무엇을 살지 고민을 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라 동선이 길어진다. 그래서 당이 떨어지고 스타벅스, 밥, 빵 등 온갖 단 것들을 떠올린다. 그런 이유로 쇼핑몰마다 일정 비율의 F&B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생겼다. 약 13에서 17% 사이를 유지하던 쇼핑몰 음식 매장이 최근 30%까지 증가한 것이다. 왜냐? 1차적으로 쇼핑몰의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여의도의 IFC몰이나 삼성동 코엑스몰처럼 거대한 쇼핑몰의 동선도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F&B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형 쇼핑몰, 요즘 뭐 스타필드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쇼핑몰이 그 뭐 마트도 있고 영화관도 들어있고 뭐 놀이시설도 들어있고 막 진짜 복합 쇼핑 공간이죠, 진짜 말 그대로. 뭐 이런 쇼핑몰뿐만 아니라 뭐 백화점만 하더라도 요즘에는 뭐 전국에 있는 맛집들을 유치해가지고 그 진짜 그 먹을 것들이 진짜 맛집들 그 거리처럼 조성해 놓은 곳이 많잖아요. 그런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그 이제 맛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유인이 되고 또 쇼핑몰의 동선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그런 음료나 음식에 대한 그런 이제 필요, 니즈가 이제 많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한 13에서 17% 정도만 맛집을 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판매 매장 이런 것들 다 이제 쇼핑몰 구성이 돼 있었는데 요즘은 이 맛집 구성률이 30%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가 쇼핑몰 면적이 넓어져서 아무래도 너무 넓다 보니까 힘들어요, 다니면.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에 대한 이제 욕구, 당을 충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음료를 먹게 되고 커피라도 먹게 되고 뭐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하루 종일 또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밥도 먹어야 되죠. 이렇게 쇼핑몰 면적이 넓어지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제 음식에 대한 욕구가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뭐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 뭐 두 번째는 이제 그 맛집으로 인한 그 인구 유입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뭐 맛집 찾아다니는 거 많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을 보더라도 다 맛집, 뭐 블로그를 보더라도 맛집 찾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전국의 맛집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오게 만드는 유인이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쇼핑몰의 맛집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상상하지 말라. 데이터는 결과가 아니라 씨앗일 뿐이므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토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처음부터 상상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새 물을 뜨려면 그릇에 담긴 물을 버려야 한다. 당신 머릿속에 있는 그것,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그것, 과거에 알고 있던 그것, 그 모든 기득지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래야 새로운 것이 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편견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이제 어떤 상황을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편견에 갇혀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상황을 이제 오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서 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 다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 나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뭔가 너무 상상을 해서 그 상상의 데이터를 끼워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빅데이터 하잖아요. 그 빅데이터가 조금 오용될 가능성이 큰 게 우리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데이터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이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데이터를 일단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산에서 씨앗호떡 장사. 부산 사람들 역시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유행하는 브런치를 먹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부산하면 씨앗호떡만 떠올린다. 부산에서는 삼시세끼 그것만 먹을 것처럼 아마 타지 관광객과 현지인의 차이일 것이다. 이처럼 입장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부산하면 호떡이라며 호떡 가게를 낼 생각만 한다면 소수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장사가 잘 될지 몰라도 대다수 부산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 하면 이제 씨앗호떡 유명하잖아요.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좀 비싸긴 한데 1,500원인가? 그 정도 했었는데 국제시장에서 좀 먹었거든요. 여러 가지 씨앗들이 많이 들어서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근데 부산에도 있건 창업을 해야지 하면은 부산은 이제 씨앗호떡이 핫하니까 호떡을 가서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겠다는 거고 부산에는 관광객들보다 더 많은 부산 시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뭐 씨앗호떡을 맨날 먹겠냐 그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산에서 장사를 할 때는 씨앗호떡이 아니라 그 현지인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창업을 해야지 부산에 씨앗호떡이 유명하다고 씨앗호떡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에 뭐 신당동에 떡볶이가 유명하다고 해서 신당동에서 창업하면은 떡볶이집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신당동에 있는 수많은 주민들, 신당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이 맨날 떡볶이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토대로 본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 딱 우리의 이미지, 부산 하면 씨앗호떡, 서울의 신당동 하면 떡볶이 이 생각에 갇혀서 창업을 하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더 많은 숫자인,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부산 시민들이나 서울 신남동의 주민들을 상대로 창업을 하는 게 더 맞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달라야 한다. 남들과 똑같이 보이면 그 순간 가치가 사라진다. 어떻게든 달라야 한다. 다르면 인지가 되고 인지된 다음에 기능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기억된다. 이 프로세스를 나의 차별화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송기령이라는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것보다 나의 특징과 효용을 알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기억된다. 이분이 송기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톡투유라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로 이제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쓴 거고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자분이신데 머리가 깁니다. 머리가 길어서 뒤를 묶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이제 첫인상이 잘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머리를 묶고 다니는 이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분은 이제 그게 이제 차별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이름이 송기령입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다니는 것보다 내가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고 묶고 다님으로써 자신의 특징이 딱 한 방에 딱 인식이 되잖아요. 첫인상이 딱 그렇게 강렬하잖아요. 남자인데 그렇게 뒤를 묶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나의 이제 가치가 된다는 거죠. 왜? 남과 다르게 보이니까. 그러면서 그 머리 묶은 사람, 그 사람 데이터 분석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송기령님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네. 이분입니다. 이분. 네, 이분 이렇게 뒤를 머리를 묶으셨죠. 네, 이렇게 머리가 뒤를 이렇게 묶으셨죠. 더 옆모습이 없나? 잠시만요. 네, 이렇게 뒤를 머리를 묶으셨습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머리 뒤를 묶으셨죠. 여기 뒤에 머리. 아무튼 뭐 이러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잘 잊혀지지 않죠.
특성과 효용을 알려라. 그러니 어렵게 브랜드를 알리는 것보다는 우리의 제품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앞에 저 화장품은 갈색병이라는 특징과 밤에 바르면 피부에 좋다는 효용을 알리는 게 훨씬 이득이다. 실제로 이 제품의 1분짜리 한국판 광고 동영상에는 긴 브랜드명 대신 갈색병이라는 단어만 4번 나온다. 특성과 효용을 알면 나머지는 검색하면 다 나오므로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처음부터 브랜드에만 꽂혀서 생각하지 말라. 달라 보이면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쓸모 있는지 보여주면 된다. 제가 이건 찾아보진 않았는데 갈색병 한번 쳐볼까요? 갈색병 네이버에서 갈색병 화장품. 네, 나왔네요 여기. 에스티로드? 네. 에스티로더군요. 에스티로더. 잠시만요. 광고를 봐야 되니까. 네, 이거네요. 여전히 빛나는 당신의 피부. 네, 당신은 내 덕분이라 말하겠죠. 그 갈색병을 매일매일 이렇게. 손상된 좋다고 믿지 않은 왜? 너 갈색병 쓰는구나? 네, 제 소리가 안 들려서 좀 소리 들었어요. 당신의 갈색병을 한번 나오고. 잃지 없도록 네,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당신을 위한 갈색병입니다. 오 그러네요. 갈색병이 나오네요. 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당신을 위한 갈색병입니다. 들리시죠?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당신을 위한 갈색병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색병을 알리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갈색병을 찾는다는 거죠. 네, 그렇고요. 사람들의 감성을 보라. 과거의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보라. 나의 선입견과 프레임으로 타인을 상상하지 말라. 나를 버리고 사람들의 감성을 가져오라. 개인적인 어려움과 상실 속에서도 배울 점은 언제나 그렇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제가 좋은 구절을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과거의 삶, 어떤 사람을 볼 때 과거에 어땠는지 보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과거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일을 했었고 뭐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현재의 삶을 보라는 거죠. 현재의 삶을 보면은 내가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 사람은 서울대 나왔으니까 어떨 거야? 지방대 나왔으니까 어떨 거야? 대학을 나오지 못했으니까 어떨 거야? 혹은 삼성을 다녔던 사람이니까 이럴 거야라는 그런 상상과 편견 이거 다 버리게 되죠. 오로지 현재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의 뭔가 좀 감성, 과거에 뭔가 그 사람이 해온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현재에 보면서 현재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 감성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을 그대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맛집이 되어도 분점을 내지 마라. 이제는 표준화할 수 없는 것들이 뜰 것이다. 빵을 구워서 그거 하나만으로 일가를 이루면 먹고 살 수 있다. 단 분점 욕심은 내지 말 것. 분점을 내는 순간 경험이 표준화되기 때문에 희소성이 떨어진다.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에서 대성공을 거둔 몇몇 맛집들이 백화점에 분점을 내기도 하는데 내가 볼 때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다. 이분은 이제 뭐 맛집이 되면 프랜차이즈 하지 말라는 거죠. 프랜차이즈 하면은 이제 이 가게에서만 보던 맛이 다른 곳에서도 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독특한 개성 뭐 이런 거를 이제 비표준화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분점을 내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프랜차이즈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하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생기니까 또 뭐 어느 정도 그래도 프랜차이즈 내면 이제 뭐 그 비밀 레시피라는 게 그렇게 쉽게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 되면 일부 이제 좀 이제 공개되는 게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사업화가 되면은
꼭 분점을 내지 마는 게 답인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송기령 분은 그 가게만이 가진 개성, 그 가게만이 가진 비표준화, 독특함 이런 것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분점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감은 다르다. 자기만의 프레임에 갇힌 생각이나 한물간 통념을 상식이라 부르는 것은 일종의 형용 모순이다. 상식 수준의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변화하는 상식을 계속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흔히 전문성이라고 쓰고 감이라 읽는 그 능력 말이다.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통찰력이라 할 수 있겠다. 전문성 혹은 통찰력이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람 육감, 뭐 직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전문성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전문성과 감을 혼동해서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데이터 분석가니까 뭔가 이제 뭐 분석에 좀 의존해서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이라는 걸 좀 더 전문성 있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통찰력, 뭐 어떤 CEO의 직감, 통찰력에 의해서 뭔가 일을 하고 판단을 내렸다고 이제 하는데, 뭐 이거를 이제 그 뭐랄까요, 그냥 단순하게 뭐 직감하고 좀 이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모든 걸 데이터로 이제 판단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결과가 좋으면은 이거를 이제 뭐 직감 혹은 후에 갖다 뒤에 붙여가지고 나의 통찰력이었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감과 전문성을 기반한 데이터에 기반한 통찰력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통찰력도 감에 의존해서 뭔가 직감적으로 하는 통찰력과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통찰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항상 모든 걸 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하셔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차별화를 두시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직감이나 이런 것들 사실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 이제 지나치면은 이게 판단이 잘못되면은 독단이 될 수도 있지만 잘 맞아 떨어지면 또 이게 또 엄청난 통찰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그런 이제 부정적인 면 때문에 뭔가 직감, 감 이런 걸 좀 이제 잘 그렇게 좋게 보시지 않는 것 같고요. 뭐 아무튼 뭐 통찰력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 그거야말로 전문성이지 뭐 감에 따라서 하는 거는 통찰력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상하지 말라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꿈꾸는 자문가의 성장하기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와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날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꿈을 꾸고 같이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